누군가의 삶의 끝에서 마지막 네. 배웅을 한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어떤 분들을 배웅해 드렸는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 봤죠. 정말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함께 하셨지만 그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례지도사 우리 유재철 선생님의 특별한 장례식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군가 했더니요. 한국에서 낯선 엠바밍을 처음 적용한 장례식이었다고 해요. 엠바. 제가 이제 1994년에 일을 시작해서 수많은 장례식과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엠바밍을 처음 하게 한 거는 현대 그 정몽 회장 추락사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좀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미국에 가서 석 달 동안 엠바밍 과정을 연수하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춘식 교수님이라고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를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그 교수님 밑에서 한 2년 동안 제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실습을 하고 이럴 때였는데 정몽 회장이 추락사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엠바밍을 잘 안 하는데 그 어떤 추락사하고 그 이제 얼굴을 마지막으로 가족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 김 교수님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참여할 수 있었죠. 아니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도대체 그 엠바밍이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한 70~80%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이 손상되게 안 하는 거예요. 방부 처리를 해서. 와. 그러니까 피를 빼고 여기에 이제 약품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왜 이제 미국에서는 관뚜껑을 열고 그렇죠, 맞아요. 관을 열고 이제 얼굴을 보면서 아 뭐 맞아 시신이 잘 보존돼 있어요. 그쵸. 미국은. 그렇죠. 조문객들에게 얼굴을 보이게. 볼 이제 기회를 가족들에게 드리죠. 가족들이나 네. 전문객들이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시면 병균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병균은 차단하고 시신이 이제 그 부패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 보면 영화에서 보면 뭐 고인 손도 잡아보고 마지막에 입도 맞춰보고 그쵸, 막 그쵸.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는 고인과의 이제 추억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연결식이나 이런 게 대부분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조치를 취했으니까 서양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엠바밍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저 장례식 이후에도 엠바밍을 하실 기회가 있으셨어요?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또 추락사 하셨을 때도 했었죠. 그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그 일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치러질 수 있으면 시신을 안치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안치실에 봉화마을에 가서 마을회관에서 장례를 치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에어컨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장례식장이 없으니까. 네, 그냥 마을회관 큰 방에서 하시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제 지금 그때가 5월 더울 때였거든요. 네,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배워온 엠바밍을 저희 후배 교수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죠. 아이고 아주 중요한 의식이군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인공, 두 번째 장례식은 어떤 분의 장례식이었는지 봤더니요. 와 선생님 인생 최초의 대통령 장례식을 치렀던 어떤 분이실까? 그러니까 고인이 되신 여러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을 그러게요. 맡으셨지만 처음 경험한 건 어떤 분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27년 동안 이제 대통령이 안 돌아가시다가 2006년도에 최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가서 장례 진행을 맡게 되었죠. 그러니까 29년 동안을 그 텀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분들이 무경험자들이 많았겠네요. 이제 경험하시던 분이 다 없어지셨죠. 다 돌아가셨구나. 네, 없어지시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장례 치러 막상을 가보니 제가 일반 장례는 많이 치러봤거든요. 몇천 명, 뭐 몇만 명으로까지 많이 해봤는데 대통령 장례를 치르려니 이제 제가 처음이었고 그래서 참조할 게 뭐가 있냐고 했더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자료하고 윤보선 대통령 장례 치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해 가면서 힘들게 장례를 치렀죠. 네. 그럼 또 그 이후에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있으셨어요? 아니 그거보다도 그때 이제 그 최계 대통령 장례 치를 때 이제 장례는 다 치르고 마지막에 이제 안장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대전 현충원에 가서 이제 안장식을 하는데 그 사전에 이제 미리 땅을 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착하게 살으셔서 그런지 땅을 팠는데 이제 5가지 색깔 오색토가 나오는 거예요. 와. 굉장히 명당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풍수적으로 네, 풍수적으로 이제 직관 선생님 모시고 갔었는데 그래서 장례 치러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죠. 와. 네. 자, 그러면 계속 기억에 남는 분 어떤 분인가 만나보겠습니다. 아, 시대의 큰 어른을 보낸 장례식이 기억에 남는다. 어떤 분이셨을까요? 제 본명 정행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신 우리 그 법정 스님. 법정 스님. 네, 법정 스님 뭐 보내주셨구나.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치렀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법정 스님 장례식이거든요. 법정 스님은 입정하셨다 그래 입정이라 그러셔요. 돌아가신 예, 것을. 입정. 근데 가 보니까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울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번잡스럽게 장례도 하지 말고 내 승복 입은 채로 그대로 그냥 사람 없는 데서 그냥 화장해라 이랬다는 거 답의를 하시라고. 워낙 무소유를 실천하셨던 분이라. 네네네. 그 무소유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달 전에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실현을 할 것인지를 이제 많은 분들하고 좀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조금 겨울에 돌아가시면 꽃을 받으면 꽃이 다 떨어지거든요. 얼어 터지고. 그리고 뭐 어른은 오시는데 뭐 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조의금 받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아. 근데 뭐 부고가 나가자마자 대통령 화환부터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걸 돌려보냈죠. 이게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꽃집들이 전부 근처에 있는 데로 연락이 와서 오거든요. 배달이 오더라도.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없앴더니 아주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물려보낸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게 되는 네네. 거고. 제 기억으로는 관을 안 쓰셨던.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요. 맞아요. 송광사 다비장이라는 데가 큰 주차장에서부터 산길로 한 남자 걸음으로 한 3-40분 걸릴 거예요. 와. 네. 꽤가- 와. 그러면 행렬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 거리를 관에다 모시면 이제 모시기가 편한데 관을 쓰지 말라고 유언을 내기셨잖아요. 네. 40살 때부터. 아이고야.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상자 스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오대산에 이제 사람을 피해서 자꾸 도망다니셨어요. 네. 아무도 없는 데로. 근데 거기에서 그늘에다가 낮잠도 주무시고 책도 읽으셨던 그 평상이 있어요. 네. 그냥 바위나 같은 데서 걸쳐놓는 평상, 대나무로 만드셨던 건데 그게 있다 그러셔서 그걸 가져오라 그랬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평소에 입으셨던 그 승복 그대로 입혀서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그게 이제 좁은 길을 이렇게 길상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깨에다 매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같이 원래 존경의 의미로 네. 그 어깨에다 메고 나가거든요. 그렇죠. 외국 영국이나 뭐 이런 데 쭉 이제 영화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죠. 야, 그러면 평상시에 누워 계시던 그 평상 위에서 결국은 그렇죠. 입적해서 마지막. 마지막을 네,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냥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만 대나무로 이렇게 그쵸. 만들어 놓은 건데 대나무가 되게 시원해요. 여름에는. 그래서 거기 많이 즐겨서 이렇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평상에 누워 계시지는 않으셨을 네. 거예요. 아마 그 어른이. 아니, 그렇죠. 네. 앉아 계시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거기 잠깐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비 의식이 이제 일종의 마지막 배웅 의식인데 그게 네. 꽤 오래 걸린다면서요? 그때 3월 초였는데 이제 뭐 부질없이 뭐 연결식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번잡스럽게 하지 말라 그래갖고 바로 이제 송광사에서 모시고 가서 다비장까지 갔는데 한 11시 반인가 12시쯤에 불을 붙였을 거예요. 근데 얘는 전통 방식이라서 그냥 계속 밤에 이제 오래 타다가 그 다음 날 한 12시쯤에 그러니까 한 2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가시는 네. 길이. 네, 아이고 또 많은 의미를 남기고 네. 간 뒷길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유 또 괜히 다음이 또 이제 네, 숙연해지고 뭉클해지고 그러네요. 네. 이제 마지막 장례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송혜 선생님. 5천만 국민이 사랑하는 네, 우리의 네. 영원한 MC 송혜 선생님 제가 이제 장례식이네요. 지금까지도 수천 명의 장례를 치러보고 수천 분의 산소를 정리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송혜 선생님 장례식 때만큼 그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애도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녀노소. 네. 예,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그 뭐 좀 이제 시끄럽게 보내시는 분도 있었고 뭐 잘 갔다는 분도 막 있었고 막 이런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노할 수 있고 그렇게 했던 거는 이제 앞으로도 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온 국민이 애도하는 사회적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그 마음이 예. 큽니다. 세월이 참 속절없이 흘러서요. 우리 송혜 선생님 떠나신 벌써 몇년 되셨죠? 3년 그러네요. 4년이 아유. 돼가네요.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저희가 그분들의 가시는 길을 유가족 허락 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네, 것도 예, 유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느낌이셨을 텐데 우리 장례 지도사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드리다 네. 보니 그 고인들의 삶을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네, 다시 네. 한번 명복을 빕니다. 네.